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을이 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수를 봤다는 것은 내가 극을 하죠.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육진상 정제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정제라고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수를 봤다는 것은 지지에 있겠죠.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지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보통 육친상 해석을 본다면 연은 보통 대대로 부자, 금전 인연이 많았던 집안이며 검소착실하고 어려서부터 돈에 관해서 건전한 철학을 가지며 또한 한편성으로 음약이 짝을 지었으므로 형면성이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좌표론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연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의 인자가 됩니다. 실제로는. 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친의 인자로도 저는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쪽에서부터 돈이 있었는데 정제로서의 돈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토라는 것이 천간으로는 무가 있고 그리고 기가 있고 그리고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존재를 하죠.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순수한 뜻의 기상은 무라든지 기가 정확하게 순수한 토의 기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진술순미는 실제로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맞게 정제라고 굳이 단정지어서 해석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수를 같은 경우에는 인과 오를 만나면 화로서 화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은 또 인묘를 시키는 기운도 있고, 즉 병과 무와 무와 을을 인묘시키는 작용도 있고, 즉 얘를 요 안에 넣어서 감추어 가지고 이 술 같은 게 감추어서 다음에 기운이 왔을 때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절이죠. 신유술 해자, 이렇게 가을과 겨울을 이렇게 중간에서 보조해줘서 넘겨주는 역할로서의 토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토라는 것이 계속 변색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제로서 논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지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따를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육친상의 의미로 본다면 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제는 상속을 의미하죠. 단, 형충, 파해, 그리고 공망이 없었을 때, 자, 이런 신살들이 없었을 때 보통 상속 혜택으로 봅니다. 보통 친가의 상속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상속 혜택을 입는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시에 있다는 것은 말년의 재산 창고를 의미합니다.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시가나 본가의 상속을 의미하며, 만약 이 정제가 연, 월에 없을 경우, 자, 그랬을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만 있다는 것은 늦게, 말년의 삶이죠. 따라서 늦게 결혼을 하는 만혼인자로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천간의 12운성, 12신살, 그리고 각종 신살들을 한번 본다면, 갑은 겁재죠. 겁재가 양지 천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겁재가 굉장히 답답하고 기운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지는 즉 뱃속에서 길러지는 상태죠. 자, 그리고 아직 무에서 유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지 다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가 뜨기 직전의 상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때가 가장 답답한 기운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묘지 화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을이 묘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즉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러한 동작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화려한 것을 감춘다는 의미죠. 화계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서 감춘 다음에 재기 복귀를 이제 드디어 한번 노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비인의 별이 들고 압록의 별이 드니, 이러한 비인과 압록의 신사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인자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의 별은 묘지 화기에 들어가죠. 자, 이때도 똑같이 을과 마찬가지로 유형에서 무형화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나은 것은 복성은 그나마 길하지만 이 백호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즉, 뜰 때는 확실히 띄워주지만 이제 추락할 때는 바닥을 치게 되는 별이 바로 백호대살이므로 이 상관 같은 별을 굉장히 상관의 인묘를 잘 봐두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식신의 별이 되는데 식신이 양지천살, 즉 이때 음간은 굉장히 위축, 즉 장하게 펼쳐졌다가 그 모습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감추어지죠. 실제로는 따라서 양천살이라는 것은 이 정식신의 기운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자 같은 경우는 딸, 남자 같은 경우는 수화인이라든지 차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도 묘지 화계로 들어가는데 이 괴강이라는 별이 붙음으로 인해서 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육진상 볼 때는 좋은 별이었는데 실제적인 이 정제의 별은 묘지 화계로 들어가서 이 술이 정제로서 나에게 좋은 점을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묘지 화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즉 유에서 무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별이 되죠. 따라서 이 정제의 별로서 육진상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괴강의 별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잘 뜰 때는 잘 뜨지만 급하게 추락할 때는 바닥을 치는 별이 되므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별이 된다는 것이죠. 기는 편재의 별이 됩니다. 부친의 별도 되고 또 이것이 양지천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기운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친의 활동성이 굉장히 둔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별도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조직 직장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딸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세지 반환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운이 내부적으로 서서히 위축되어 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유를 지나서 그리고 술에 와서는 그 기운이 위축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강이라는 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뜰 때는 확실히 띄워주지만 이제 추락할 때는 확실히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와 홍염이 있어서 이제 남들에게 이제 기대어서 뭔가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뭔가를 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즉 정관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관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관대지 월살로서 그 기운이 가장 크게 또 양인이라는 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가장 크게 드러내고 따라서 이것은 뭡니까? 평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고이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잘 써먹으려면 어떻게 되면 관과 손잡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조직을 간다면 좀 힘든 조직에 갈 소지가 많게 될 것이고 또 호랑이를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도 항상 주위에 그 기운들이 계속 커져 나가는 상태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고이박이라는 게 뭡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명고이박을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지는 마시고 명예를 드높이는 쪽으로 뭔가 내가 이 환경적인 요인을 쓴다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될 것이고 이윤을 쫓아서 간다면 그것은 쪽박을 찰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명예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쓴다면은 이 평관의 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이라는 것은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이 드디어 관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관대라는 것은 띠를 둘러서 이제 드디어 구별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리고 월살이라는 것은 달은 떴는데 나를 위해서 뜬 달은 아니지만 내가 갈 길을 비춰주니 이때 갈 길 모색이 되고 또 공부를 한다면 나에게 맞는 공부거리가 올 것이고 모친 같은 경우에도 활동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단 아쉬운 점은 백호라는 별, 어떤 텍스트에서는 괴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백호 괴강이라는 것은 항상 뜰 때는 크게 띄운다, 추락할 때는 밑바닥을 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운의 호불호를 가질 때는 항상 다음 운이 어떤 운인가,
즉 형충 파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관찰을 하셔서 이것은 그나마 좋게 갈 것이고 아니면 나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쇠지 반환으로 들어가서 이때 음간의 쇠지 반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기운이 위축된 상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해자를 가야 자쯤 가야 실제로는 개수가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12운성, 12신살 각종 신사를 봤지만 실제로는 인묘를 잘 봐야 됩니다. 인묘. 즉 술이라는 것은 병도 인묘시키고 무도 인묘시키고 을도 인묘시킨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인묘에 들어가니 인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동성 둔합니다. 즉 유형에서 무형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인간 환경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는 인묘라는 것은 첫 번째 건강불안이죠. 자, 건강불안 즉 건강 불안에 따라서 활동성 둔화가 된다는 것이죠. 활동성 둔화. 또는 위축이 되겠죠. 위축. 즉, 유형에서 무형으로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즉, 을이 내가 인묘를 당한다는 것에 관해서 하는 설명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학생이라면 어떻겠다? 건강이 나빠져서 항마가 올 수 있겠고, 또는 조직자. 직장인입니다. 뭔가 내가 하던 직장 내 업무가 지지부진 또는 좌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라는 것도 자기 하던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망의 기운도 갈 수 있으니 이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인묘의 구간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팔자 해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을을 내가 양이든 음이든 어쨌든 을은 이 약초이자 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이죠. 그것이 되니 사계절 내내 사용하므로 음강의 강약을 떠나서 어쨌든 을은 한번 써보고 본다고 했죠. 자, 을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가운데 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개술자가 오니 무더니 이렇게 원격하여 충의 작용으로 내가 직업성을 쓸 때는 영마 관련 분야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에 관련해서 내가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술이 오니 이 무가 인묘를 하게 되죠. 그죠? 인묘를 하게 되니 이 무라는 글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면 신이 을을 중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래 자의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이때는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도 생겨나고 충에 의한 이동 변동이죠. 자, 그리고 평관이 왔으니 사고사라든지 급작스러운 질병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랑이 출현이죠. 그리고 평관에는 나에게 힘든 일, 송사, 시비, 구설, 간제 이런 것들도 동반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을이 또 술에 인묘를 한다는 것이죠. 건강 불안도 있고 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지부진해진다든지 이런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진짜 안 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을에 경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런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을경 합의 모양으로서 쓰는데 어쨌든 경과 병은 실제로는 경을 지지로 내리면 원숭이 신자가 될 것이요 병을 지지로 내리면 뱀 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형, 형에 관련된 직업 특성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경우 술련이 오니까 무던히 어떻게 된가 병이 술에 인묘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직업적인 훼손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래는 이게 병과 경이 형작용에 의해서 완벽하게 합을 하는 작용을 멈추었죠. 좀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팔자 내에서. 그런데 이 병이 사라지면서 그 조절자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경이 어떻게 을과 합을 하는 작용에 그것이 또 합작용이 생겨나게 되겠죠. 즉 병의 이런 경우 첫 번째 병인묘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을경 합의 작용, 합에 의해서 신생 세일 가담을 하게 되거나 또는 식구가 늘거나 또는 뭔가 세일에 가담하게 되거나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작용은 합탐 망하, 망실의 작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망실의 작용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을의 인묘죠. 세 번째, 을인묘. 자, 을이 인묘를 함으로 해서 내가 바로 인묘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간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이르는 계술자가 와서 그러한 동작, 훼손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팔자 배열이나 구조를 그 사람마다 다 다름으로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른 모양새를 우리는 팔자 해석에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지지 을이 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